안녕하세요. 카컨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고양이랑 개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신재호 작가님을 모셔서 동물 IA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게 개랑 고양이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동물원에서 테스트해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재호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알파마운트 풀프레임 DSLR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니 코리아에서 DSLR 기술 지원 담당도 하셨고,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프로 작가분들을 위한 SIPS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기술 지원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소니 코리아 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P&I 소니부스에서 30일 2시에 동물 IAF에 대한 특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 IA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동물 IAF가 잘 되는 동물들, 그 다음에 동물 IAF가 안 됐던 동물들, 마지막으로 동물 IAF가 잘 안 되는 조건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작가님은 기존에 동물 IAF가 없던 카메라도 사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동물을 촬영했을 때. 맞습니다. 동물 IAF가 있고 없고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각 렌즈나 표준 렌즈를 사용하기에는 네. 화각 자체가 너무 넓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망원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망원 렌즈에서 단점은 심도가 이제 굉장히 얇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보다는 눈보다 앞에 있는 코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잡히게 돼서 눈에 초점이 날아가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 초점 영역 중에 플렉서블 스팟이라는 네. 그 초점 영역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계속 움직임이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스팟은 아예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와이드나 존 영역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초점이라는 건 반드시 이 뚜렷하고 선명한 부분의 가장 앞부분부터 잡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네.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동자에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게 그 동물에 대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가장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물 IAF라는 게 소니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와 고양이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동 조건에도 보면은 인식이 어려운 피사체에 보면 고양이 또는 개와 같은 얼굴이 아닌 동물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동물원에 가셔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떤 동물이 잘 됐고 어떤 동물이 안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동물의 분류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동물의 종류에는 포유류, 그리고 양서류, 그리고 조류, 곤충이나 거미류, 그리고 파충류, 어류, 다음에 영장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동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포유류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개나 고양이 형태의 얼굴을 가진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양서류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작다 보니까 좀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곤충이나 거미류, 파충류 이런 쪽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이번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늑대 종류나 이런 객과 종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잘 됐었던 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에 초점 맞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처음부터 고개를 돌려서 절반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눈에 초점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측면을 해서 눈 하나만 보이는 경우에는 네. 거의 인식 확률이 없었지만 네. 개나 고양이과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고개를 정면으로 봤을 때 눈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네. 반 정도를 돌려서 눈 한 부분만 표현이 돼도 계속 유지가 됐던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눈이 이렇게 있다가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유지한다는 계속 거죠?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개나 고양이과, 호랑이 이런 애들은 뭐 별다른 조작 없이도 잘 잡는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이제 단지 전체 화면에서 30% 이상은 네. 차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인물 IAF는 굉장히 멀리 있어도 잡히는데 동물 IAF는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있거나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의미. 네. 네, 그러면 일단 개, 고양이과는 잘 작동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개, 고양이과 말고 설치류, 그러니까 햄스터나 뭐 프레리 도그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잡았나요? 의외로 네. 이 설치류 쪽도 마찬가지로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유를 좀 보면 네. 이 눈동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설치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보다는 이제 패턴 자체가 일단 몸에 없고 네. 눈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설치류에서는 눈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IF가 이제 잘 되는 패턴들을 보면 네. 눈 주위나 몸에 어떤 얼룩무늬나 패턴이 없는 상황을 좀 많이 인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눈이 이제 좀 크거나 네. 얼굴에서 눈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동물들은 네.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쥐 같은 경우는 눈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잘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수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는 부합이 되니까 잘 잡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몸이나 얼굴에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없기 때문에 눈을 뚜렷하게 인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공 같은 경우에는 눈을 어떻게 잡던가요? 공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확률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 곰 중에서도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검정인 곰도 있죠. 네. 그 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대를 하지 않으면 네.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얼굴이 화면 안에 전체가 가득 들어오게 된다던가 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확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은 기본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만 검은 털에 검은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보면 네, 맞습니다. 노출이 부족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눈동자나 이제 털의 색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햇빛이 들어가서 눈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에는 네. 인식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검은 털에 검은 눈은 눈에 빛이 들어가서 좀 눈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조건에서만 작동이 되는. 네, 털이 이제 빛을 받아서 약간 밝게 표현이 된다던가. 그럼 이런 경우는 잘 작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동물 중에서 이제 저렇게
전체가 털이 검정이거나 이런 동물들이 몇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 확률을 좀 높이려면 노출 보정 다이얼로 노출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밝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눈이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노출을 끌어올리면은 그때서야 작동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슴 같은 경우에는 그 몸 쪽에 보면 뭐 동글동글하게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이 되었나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가 같이 무리를 져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좀 안 되는 확률이 여러 마리의 사슴들이 화면 안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러면은 그 플렉스블 스팟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작동이 잘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잡지만 네. 와이드나 존 영역에서는 오히려 특정 사슴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그 기능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한 마리가 단독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잡혔지만 같은 크기의 형태로 해서 무리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 사슴도 제가 알기로는 좀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슴 중에서도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반적으로 다 잘 잡힌다는 의미. 네. 그리고 얼굴이 크게 이제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도 크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크롭 모드를 APS-C 크롭 모드를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오류가 날 확률이 많아요. 오류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에서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몸에 있는 동그란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을 네, 말씀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오히려 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롭에서는 각각의 이제 약간 동그란 패턴들을 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일반적인 35mm 풀프레임 사이즈의 화각보다는 오류 확률이 좀 더 높은 게 크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님께서는 그 알파 아카데미 소속이기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본사 쪽으로 넘어간 상태인가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정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된 이후에는 이게 조금 나중에는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거. 이제 수정을 좀 기대하면서 레포트를 해봐야죠. 낙타가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어떻게 되었나요? 낙타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화면에 이 낙타과 동물이 전체 몸의 비중이 네. 60% 이상만 되는 경우에는 인식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낙타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식 확률이 좀 높았었고 어느 정도 정면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많고 네. 측면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측면일 때는 안 되는 비율이 좀 높았나요? 눈동자가 큰 경우에는 잘 되고요. 네. 눈동자가 이제 작은 경우, 눈이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정면에서 눈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추적을 했을 경우에 측면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결이 됐었고요. 근데 처음부터 측면을 잡는 경우에 안 되다가 정면을 보면 잘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정면에서 잡은 상태에서 측면으로 돌리면은 그거는 네, 무조건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돼지나 하마같이 생긴 애들은 어떻게 눈에 좀 초점이 잘 잡히는 편이었나요? 의외로 하마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하마가 네. 높나요? 네. 신기하네요. 하마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 전체의 50% 이상만 몸이 차게 되면 네.
전체가 좀 어두운 패턴들이 많기는 하지만 눈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의외로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얼굴의 형태가 뚜렷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객과랑 비슷한 네. 그런 길이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아, 오히려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소랑 캥거루는 인식 확률이 어느 정도였던 것 같으셨나요? 오히려 염소나 캥거루는 네. 조금 인식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의 털 자체가 네. 흰색이라든가 아주 검정색을 띠지 않는 이상은 네.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눈동자 자체가 전체가 검정이지 않은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눈동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눈을 인식하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염소랑 캥거루는 화면상에서 몇 프로 이상만 되면 보통 잘 잡는 것 같으셨나요? 보통 50% 이상이면 50% 잘 되는 것 이상이요? 같았어요. 그러면 그 염소랑 캥거루는 화면상에서 한 이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만 되면 잘 잡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50% 이상만 화면에 차는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인식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유인원인 정도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일단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네. 오랑우탄도 있고 일반적인 원숭이도 있고 제가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네. 크롬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저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확실히 풀프레임 모드에서는 안 되던 게 크롬 모드를 하니까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크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의 중앙부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주변부에 있는 센서들보다 조금 확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러리스 자체가 이미지 센서의 이제 어떤 AF를 잡아내는 구조가 이제 예전 미러가 있는 모델과는 조금 많이 달라서 어떤 중앙부와 주변부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확대가 좀 더 크게 되다 보니까 큰 상태에서 눈을 인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크롬 모드를 사용하면 이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코나 귀 쪽으로 초점이 튀는 경우가 있었나요? 크롬 모드에서는? 코나 귀 쪽뿐만 아니라 네. 몸의 신체 일부 중에서 동그랗다고 이제 판단되는 얼룩이나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땅바닥에 네. 어떤 돌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롭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풀프레임 화각에서는 그런 오류가 별로 없었지만 네. 크롭을 하게 되면 눈을 인식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긴 했지만 오류 확률도 굉장히 많았다는 게 좀 결과적으로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겠네요. 크롬 네. 모드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눈 전체에서도 눈동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눈동자의 약간 옆부분이나 코 있는 쪽 네. 살짝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아니라 이 눈썹을 잡는다던가 그런 어긋남을 볼을 잡는다든지 네. 눈썹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귀 있는 쪽으로 조금 위치가 이동된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를 정확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쪽에 움직임이 이제 표현이 된다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원숭이는 크롭 모드를 사용하면 나름 잘 잡는 편이라고는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크롬 모드라 하더라도 네. 인식 확률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숭이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오류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아직 볼까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과 비슷한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동물을 저희가 이 동물 IAF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 결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또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런 복잡한 패턴을 가진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인식 확률이 꽤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무새, 독수리과에 속해 있는 새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식률이 좋았던 게 이제 독수리과. 네. 그리고 황조롱이도 어느 정도 큰 화각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눈 인식률이 높았고요. 저는 동물원 하면 생각나는 게 코끼리랑 기린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나 기린을 테스트하셨을 때는 이게 인식이 되는 편이었나요? 안 되는 편이었나요? 대체적으로 몸 전체가 화면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거의 인식이 안 됐었고요. 네.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네. 만약에 얼굴 전체 중에서 이 눈 주위만 화면에 가득 채우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잘라냈을 경우에는 작동이 되었다라고. 그렇죠. 눈만 화면에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은 좀 낮지만 가끔 잡히긴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끼리나 기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코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네. 이 패턴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 기린 같은 경우에도 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목이 길기도 하고 또 네. 이런 패턴 패턴도 때문에 있고. 좀 안 잡힌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동물 IAF의 어떤 알고리즘에는 네.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끼리랑 기린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간혹 이제 기린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만 화면에 눈만 크게 잡는 경우에는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통점으로는 거의 이렇게 잘라내야지만 좀 작동이 된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망원 렌즈로 얼굴만 크게 잡는 경우에는 인식 확률이 조금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경마장이 또 있죠.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에 어떤 그 특정 마개 같은 거 라게라든가 이런 걸 씌우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말 종류는 잘 인식이 안 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말과에 해당되는 비슷한 동물들을 한번 보면 네. 이 얼굴 전체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동물 IAF의 동물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인식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많아봤자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가득 얼굴을 담는 경우에는 눈동자가 크면 네. 인식 확률이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몸 전체를 잡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땠던 것 같으셨나요? 얼룩말은 대체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35mm 풀프레임 화각 말고 APS-C 타입의 크롭 화각으로 보게 되면 얼굴만 크게 네.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동자가 정확하게 크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간혹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혹 되는. 간혹 된다는 게 전체 촬영 횟수에서 한 20% 정도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몸에 있는 전체적인 패턴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물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나무의 이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동물보다는 다른 쪽으로 판단을 해서 아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게 얼룩말뿐만 아니라 패턴이 좀 굉장히 이렇게 빼곡한 경우에는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종류에서 눈동자가 크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고요. 눈동자가 크다면 예외. 네. 그러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나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개 고양이과에 속하니까 조금 더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동물 IF에 들어간 어떤 패턴들을 좀 보면 개 고양이과는 확실히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특히 이제 대표되는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표범, 제규어 네. 이런 대표적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제 새라든가 뭐 파충류 이런 쪽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네. 눈동자가 눈이 크다든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파충류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뱀이나 악어 같은 경우는 네, 악어 종류도 거의 안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뱀 종류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이 되었나요? 네. 이 얼굴 패턴이 아직 7R 마크 3나 7 마크 3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 IF로는 작동이 안 된다. 네. 그럼 이거는 크롬 모드를 이용했을 때에도 전혀 못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크롬 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몸의 어떤 특정 패턴으로 네. 눈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뭐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을 했나요? 물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어떤 동그란 패턴들이 좀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그 알고리즘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개나 표범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인식이 안 됐었고요. 네. 그리고 간혹 되는 경우가 APS-C 타입의 크롭 화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눈이 아니라 포인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하긴 물개가 코가 좀 크긴 크네요. 네, 눈동자로 기분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동물 IF의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얼굴의 삼각 패턴이나 네. 이런 패턴들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그 패턴 안에서 눈동자가 원형으로 크게 잡힌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눈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물개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루미라든가 아니면 홍학 이런 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체 비율에 비해서 네. 얼굴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눈을 잡아내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얼굴만 크게 확대해서 잡는 경우에는 또 눈을 인식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얼굴을 이 정도까지 크게 하면 조금 더 잘 작동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몸이 큰 상태에서는 잘 안 잡힌다는 이야기죠? 거의 안 잡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냥 몸이 좀 큰 상태에서도 잡히는 거는 독수리 종류라고 보면 되고 그 외의 새들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야지 잡힌다는 의미인 거죠? 거의 목이 길지 않은 새 같은 경우에는 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경우에는 눈 인식 확률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만약 화각에 넣는 경우에는 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종류에서도 네. 눈동자가 아예 까맣지 않고 어떤 패턴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인식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안 됐던 게 공작이 전혀 안 됐었고요. 아, 공작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폈을 때 네. 날개에 동그란 패턴들이 있죠. 예, 그 그렇죠. 패턴을 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공작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를 최대한 당겨서 해도 안 잡혔다는 네, 안 거예요? 잡혔습니다. 얼굴만 가득 넣는 경우에도 인식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하나였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이 전체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나름 잡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부엉이가 조금 예외가 되는 게 네, 이 부엉이 같은 경우는 눈 주위로 동그란 패턴 원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에 눈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눈 주위에 움푹 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인식해서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새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독수리과는 확실히 잘 잡히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부엉이나 이런 쪽은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잡힐 수도 있지만 안 잡힐 확률도 있다. 가끔 동물 IF가 잘 되는 조건이 있고 안 되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물 IF가 안 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네, 화면 전체에서 너무 작게 네, 동물을 잡았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도는 네. 돼야지만 인식 확률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몸 전체가 이제 검정이거나 네. 눈동자도 검정이거나 이렇게 패턴이 같은 종류의 네. 동물들은 잘 인식이 안 됐었어요. 그럼 이런 케이스도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네. 곰이나 이제 물소 종류에서도 이제 전체가 검은 네. 물소 이런 경우에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동물이 좀 정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거나 벌레등 뒤집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눈에 초점을 잘 잡아주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측면이거나 네, 아니면 몸이 뒤집혀서 있는 경우에는 네. 이 동물 IF가 전혀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근데 이제 측면이라 하더라도 네. 비핵과 고양이과라면 어느 정도는 됐었지만 네.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정면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확률이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창에 난반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철조망이 좀 촘촘하게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동물 IF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나요? 일단 유리창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 동물원에 가보시면 유리창마다 이제 약간씩 특색이 다른 것 같아요.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직접 그 유리창 앞에까지 호랑이들이 와서 네, 사람들이 있는 부분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에 스크래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흙들이 많이 묻어서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었고,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확률이 많이 낮고요. 네. 그리고 빛이 이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반사가 심한 경우에도 어떤 대비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도 인식 확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잘 잡는 편이지만 이렇게 좀 철조망이 촘촘해가지고 대비가 너무 낮으면 안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독수리과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았지만 네, 이 독수리나 콘돌이 철조망과 붙어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경우에는 철조망의 패턴하고 얼굴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면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조망의 패턴 때문에 못 그렇죠. 잡고 네. 이 철조망하고 동물의 거리가 한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 떨어지면은 잡는다는 의미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신재호 작가님과 함께한 동물 IF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바쁜 와중에도 저희 카컨스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동물 IF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신재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컨스는 이렇게 작가님을 모셔와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